첫 번째 1번부터요 10번까지는 기초 인지 능력이라고 해서요 단답형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그 보기만 들어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식대로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단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같은 경우에는 문맥에서 파악하라 이런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30대 농업인이 이 장을 뭐뭐 맞는 마을은 전국 10% 미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래 봤더니 전부 다 맞다에 맞는이라는 활용형이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맞는은요. 우리 OX 정답을 맞히다 할 때 그 맞는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책무를 맡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되다 임무를 맡다 하는 맞는이 되겠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형 디귿 받침이나 시옷 받침이 있는 맞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번이랑 헷갈릴 수 있겠구나 혹은 1번과 2번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냐 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에 넘어가 보면요. 괄호 안의 단어 중 적절한 표기가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숏컷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건데요. 영어로 굳이 우리 외래어 표기법을 살펴보면요. 자, 짧은 컷 자르는 거죠. 우리가 외래어 표기법을 생각을 할 때는요. 그들의 발음 기호를 사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쇼트의 발음 기호를 살펴보면요. 여 앞에가요. 장음으로 됩니다. 이 마지막 T가요. 아래 으로 받침이 되느냐 아니면 발음이 되느냐 여기처럼 받침이 되느냐 우선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받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짧은 모음 뒤에 있는 발음 KTP가 발음으로 오는 경우에는요. 받침으로 적어줍니다. 짧기 때문에요. 앞에 모음이 그 짧은 모음에 같이 하나의 음절로 발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짧은 모음과 울림소리 아이고 모음 그죠? 모음과 울림소리 이 사이에 나오는 KTP 역시 받침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 외에요. 그 외에 자음 앞에서 혹은 받침 똑같은 말이죠. 네, 여기서는 을을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장음 제가 표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을을 붙여서 쇼트가 우선은 맞는 표현이겠고요. 자, 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뭐 액션 한 다음에 컷 자르잖아요. 이때의 영화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컷이라고 짧게 발음을 하고요. 머리를 자르다에 해당할 때는 커트라고 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요 경우에는 커트에 해당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쇼트 커트가 우선 정확한 발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벼르다가 한 거야. 자, 기본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참았다가 벼르다에다가 뭐뭐 하다가 라는 어미가 붙은 활용을 한 거겠죠. 그래서 벼르다가 리을은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본형은 날다입니다. 항상 기본형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뭐뭐 하는이 붙은 건데요. 날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진 않잖아요. 리을이 탈락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한자 표기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밑줄 친 것이 여기 있네요. 일괄, 취약. 자, 이런 한자 표기 같은 경우에 내가 한자에 약하다라고 하면요. 이 원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일괄 지원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지원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취약가구를 지원한다. 취약가구라고 하는 거는 연약한, 약한 그런 소외된 이런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로 다 묶는다 라는 표현.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한 일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일자는요. 편안할 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지금 세 번째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요런 한자가 보입니다. 요거는요, 손수변이에요. 그래서 손과 관련된 그런 한자가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부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괄자입니다. 하나로 묶는다. 그래서 2번, 3번 요게 바로 일괄에 적절하겠구나. 자, 취약계층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아는 한자들을 좀 제외를 해보면은요. 우선 약한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약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실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입구자가 보입니다. 입으로 불취자예요. 그리고 요거는 많이 보셨죠? 우리 뭐 약국할 때 그 약자가 되기 때문에 아, 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우리 2번, 3번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요 취자를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요, 사람의 귀가 있습니다.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질 취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취하다. 요 취자가 왼쪽에 요 달월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육달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기 육자, 우리의 뭐 내장기관이라든지 신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런 육달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뭐 살이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약할, 네, 취자. 그래서 취약, 연약하고 약하다라는 표현인 2번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후 맥락에 가장 적합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역시 문맥 안에서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문장을 한번 보면요.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조력관계, 주력관계에 나와 있는데요. 조력관계라고 하는 건 도울 조자를 쓰겠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조력이 되겠습니다. 주력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가 되는 중심 세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관계없죠. 자, 두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볼까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뭐이며 매개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연결해 주는 거고요. 촉매제, 우리 뭐 화학 시간에 나오죠. 어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 관계를 강화 혹은 약화시키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빠르게가 아니라 둘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간에 불응, 응하지 않거나 갈등, 서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안 좋은 갈등을 일으킨다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 능력과 집요하게, 밀접하게 우리 긴밀한 관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밀접이 적절하겠네요. 집요하다라는 건 끈질기게 우리 뭐 집요하게 추적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맞는 표현들 다 체크된 거 보시면은요. 1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글의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거를 찾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형식들을 사용했는지가 핵심이 되는 건데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표현 방식들을 체크를 하시고 읽어 나가면서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쓰여졌는지 그런 것들을 지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열거, 전문가의 의견 인용하는 거죠. 비판을 통해서 독자의 동의를 얻고자 논지를 전개했다. 근거를 바탕으로 주관적 해석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1, 2, 4번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 1번 뒷받침하기 위한 것, 2번도 근거, 4번도 근거. 이 근거가 전부 다 뒷받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는 나와 있되 열거인지 전문가 의견 인용인지 주관적인 해석을 했는지 뭐 요 정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의 비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청소년 참여권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4가지 인권 영역 중 하나이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 인권은 오랫동안 아동의 권리에 포함돼 논의되어 왔다. 실제로 청소년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는 아동 연령과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인권은 아동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인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이 깊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요. 여러 가지 4가지 권리 영역에 대해서 열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주관적인 해석. 이렇게 논의돼 왔기 때문에 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관련이 깊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4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네 가지 권리 영역, 그래서 생존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열거를 했고요. 보호권도 쭉 열거를 했고요. 발달권에 대해서도 열거를 했고요. 하지만 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학자들, 자, 학자들,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죠? 청소년 참여 수준을 청소년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하였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을 통해서 논지를 전개했다라는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잘못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처음부터 마지막 모든 글자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농협조합감사위원회 영농지원에 팔 걷어 붙였다. 자, 붙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소리 나는 대로 붙이다. 어디에 보내다. 우리 뭐 편지를 붙이다, 뭐 전보를 붙이다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팔을 걷어 올렸다 할 때는 걷어 붙이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4월 21일 충북 제천 또 하나의 마을 농촌 일손 돕기 실시. 4월 22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채땡땡과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인연을 맺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가정마을을 방문해 고추 모심기, 사과꽃 따기, 마을 청소 작업을 도왔다. 자, 여기까지는 이상한 거 없죠? 이날 채땡땡 조합감사위원장은 오늘 흘린 땀과 정성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길 원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했는데요. 자, 바램 같은 거 우리가 쉽게 틀리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소망하고 원하는 거는요. 바라다예요. 기본형. 여기에 명사형인 미음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되어야 되겠죠. 왠지 앞으로도, 자, 여기도 왠지가 있는데요. 왜인지의 줄임말은요, 네, 왠지가 됩니다. 오늘은 왠지 할 때는 전부 다 OL을 사용하고요. 그럼 우에는 언제 쓰니? 웬일이니? 이렇게 문장 하나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인지, 웬일이니, 무슨 일이니에 해당이 되는 게 우에를 사용을 합니다. 왠지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농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손 돕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감사위원회와 가정마을은 2016년 6월 명예이장 위촉식을 통해 인연을 맺은 후 영농철 일손 돕기, 농산물 공동구매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자, 끝부분에는 틀린 거 없죠? 자, 이렇게 3개 틀린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글에서 언급된 통화지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자, 틀린 거 내용일치 찾기인데요. 내용일치는 아래 나와 있는 거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키워드를 위에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부채,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화지폐는 지폐, 주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금까지 포함 측정한다. 일반적인 통화지표를 측정할 때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산이 금융기관의 부채인 것, 자, 요게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통화지표는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 나오면은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복잡 다양함에 따라 어디까지를 통화량에 포함할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 자, 다양한 기준 얘기는 4번의 얘기 바로 나왔어요. 범위를 좁혀 발행된 지폐와 주화만을 통화로 정의할 수 있고 보다 범위를 넓혀서 예금까지 포함하여 통화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지폐와 주화 예금 얘기 나와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측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부합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먼저 키워드를 봤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만 읽어도 틀린 내용을 바로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도 찾아볼게요. 통화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일정 기준에 의해 합친 게 통화지표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이 현금, 예금 등을 금융자산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계하면 통화지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이나 그 기업의 금융자산을 직접 파악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금융부채를 집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융부채가 바로 통화보유 주체인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이 곧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과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1번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N기업 고객센터에 접수된 불만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면 문제되는 핵심을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얼마 전 N기업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샀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10월 1일에 주문했는데 배송이 일주일 넘게 걸리더군요. 자, 이게 문제일까요? 계속 봤더니 다른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비해 배송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빨리 받을 필요는 없어. 자, 이건 문제 안 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 문제입니다. 옷을 반품했는데 반품 비용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지만 N기업 쇼핑몰 사이트 어디에도 반품 배송 비용을 주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고 이런 내용의 공지를 따로 받은 적도 없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기분 나빴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 네, 비용의 청구입니다. 반품 비용에. 그러니 이것이 문제라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A 사원이에요. 앞으로는 상품 배송을 더욱 빨리 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이즈 때문에 반품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즈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이즈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거는 사이즈 정확히 기재하는 내용과는 관련이 없고요. 반품 시 배송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게 어디에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잖아요. 사원 D는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으니 신경 쓰지 말자예요. 이거는 불만사항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되겠죠. 자, 좀 긴 게 나왔네요.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팀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그런 근거라든지 예시들이 될 수 있겠고요. 각 단락별로 이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1번 보시면요. 상거래 정보의 연체 등록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였다. 자, 등록 기준 완화. 두 번째는 현행 개인신용평가 체제 하에서 업권별 대출 발생 시 하락폭이 이렇게 다르구나.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현행 제도로 개인이 사회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제공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번거로워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라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에 해당하여 대출을 거절받게 되지만 자, 등급제에서 점수제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변화의 이득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관련되는 내용 우리가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는 개인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된다. 즉,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전 국민의 경제, 금융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평가하는 CB사는 약 4,515만 명의 신용등급을 생산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신용평가제도가 국민 경제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신용평가 체계 개선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락부터는 이 개선점에 대해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우선 개인 신용평가에서 이용금융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을 완화시켰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부채 수준 및 신용 위험이 증가하여 이용 업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였대요.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은 은행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불합리한 업권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권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 바로 2번의 내용을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뒷부분은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단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내용만을 묶어놓은 문장의 구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에서 이번에 이런 업권별 차이점 요걸 이야기했다면 끝까지 그런 내용일 것이고 다른 이야기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3단락 둘째로 넘어가면요.
현행 개인 신용평가는 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실상 신용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이만큼이 한 등급으로 묶인대요. 이에 불합리를 해소하고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세분화하여 CB사 등급제를 점수제로 개편하였다. 자, 점수제로 개편될 경우에 좋은 점 바로 4번의 예시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또 셋째로 넘어갑니다. 셋째로 현행 개인 신용평가 체제 하에서 약 240만 명이 평균 1%포인트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게 될 셋째가 여기네요. 현행 개인 신용평가 체제 하에서 긍정적, 부정적 비금융 정보가 불균형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연체, 체납 정보와 같은 부정적 비금융 정보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오히려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일부 긍정적 비금융 정보에 대해 가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 여기 나와 있죠? 가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괄 수집되는 거에 대해서 직접 신고해야 되므로 실효성이 적더라. 그래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라는 점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세 개가 먼저 확실히 나왔으면은 1번의 내용이 관련이 없겠죠. 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에 계속 읽어보면요. 자, 여기도 계속 점수 이야기고요. 또한 상거래 정보의 연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했다라는 1번의 내용은 마지막에서 틀린 거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N기업의 반부패 청렴 자료 중 행동강령 준수 캠페인에 관한 안내문이다. 라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건 나와 있는데요. 가는요, 지금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행동강령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칙,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준수 방안, 조금 더 이 행동강령을 구체화시키는 거겠고요. 사례, 마지막으로 라의 사례가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요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에 나올 수 있을지 먼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셈이나 공청회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칙에 해당하는 것들은 행동 강령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다음. 행동 강령 미준수로 만약에 미준수했을 때 대외 감독 기관의 감사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된다라는 거는 위반했을 때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받게 돼라는 내용이겠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등록 결제해야 되고 농축협회는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는 구체적인 방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전 신고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중앙에는 이렇게 신고하고 농축협은 이렇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의 하위 부분이기 때문에 디귿이 여기 들어가야 될 거고요. 직무 관련성 및 근무 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엔 사전에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엔 신고해야 돼 라는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이런 상황들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집어넣어 보면요. 3번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응용 업무 능력 모듈인데요. 두세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문에 두세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경우는요. 먼저 문제를 살펴보시고 내가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될지 한 번 읽고 두세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간 절약의 방법이기 때문에요. 문제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요. 공고문의 내용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일치되겠고요. 두 번째, 통장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인 공고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1번부터 우리 내용 일치는 살펴볼게요.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격 플러스 기술 둘 다 인정받아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선정 방법이라든지 스펙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목적이 있고요. 이거는 그 기기의 스펙. 업체 성정 같은 경우 보시면 2단계 입찰인데 가격과 기술을 분리해서 설명한대요. 뽑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요 부분에서 파악 가능하구나.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는 경우는요. 바로바로 어떤 항목에 가야 될지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참가 의향서는 이메일이나 인터넷으로 접수받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기는 자격 조건이고 여기가 의향서 제출이 있네요. 제출 방법은 인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구나. 3년간의 납품 실적은 총판사가 아닌 제조사의 필수 자격 조건이다. 자, 자격 조건이니까 우리 여기 자격 조건 4번에 있죠? 최근 3년간 제1금융권 납품 실적이 있는 제조사 또는 이 제조사가 지정한 총판사.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의 그런 실적이 자격 조건으로 나와 있고요. S은행에서 자력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통장 프린터를 원한다. 자, 이 통장 프린터가 어떤 거냐 봤더니요. 네, 여기에 기기사항에 고항자력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통장 프린터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기기를 만들 수 있는지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윈도우 10 64비트를 지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며 총판사의 소규모 영세업자인 K기업입니다. 자, 먼저 윈도우 10에 64비트 여기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두 번째, A 제조사의 총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세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조사의 총판사, 얘가 지정한 총판사라고 가능하기 때문에 자, 얘는 자격 괜찮네요. USB 연결 방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게가 10kg 내외라고 했습니다. USB 연결 방식만 지원하면 돼요. 무게 12kg 이하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되겠죠. S은행의 경쟁사에 최근 납품 실적이 있고 고항자력 자화 테이프 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N업체입니다. 고항자력은 우리 아까도 읽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가능하고요. S은행의 경쟁사입니다. 자, 봤더니요. 자격 조건에 은행이라고 하는 건 제1금융권에 해당이 되겠죠. 납품 실적이 있는 제조사나 지정한 총판사인데요. 이 정도의 납품 실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1금융권 납품 실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역시 가능하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4개 국어를 지원하며 최근 3년간 납품 실적 350대인데요. 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없네요. 그래서 일본어는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가 틀렸구나. 뒤에 부분에 3년간 납품 실적 350개라고 하는 것들은 3년간 100대 이상의 요거는 가능하지만 요 다국어 지원에서 부족하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두 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제시사항을 보고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안내서를 토대로 P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답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목별로 바로 찾아서 보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땡땡카드 고객상담팀에 근무하는 P가요. 프로모션에 관한 고객 문의를 담당하고 있대요. 항목 살펴보면 행사 기간이 있고요. 행사 내용과 이런 카드 종류별 혜택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홈페이지 참고해라, 당첨자 발표일,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자동이체를 해지해도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냐? 행사 내용은요, 스마트폰 구입 후 결제카드로 자동이체 신청 시 혜택을 제공한다고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카드별 얘기이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체크카드인 경우 전월 실적, 그 다음에 이걸 자동이체 승인분부터 번호 변경 시 연락달라, 포인트는 이렇게 적립된다, 통신사 가입 상품으로 PC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해지했을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죠.
자, 두 번째, 체크카드로 프로모션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바로 여기 있었죠. 바로 보이고요. 한마음 신용카드를 이용해 오프라인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자, 한마음 신용카드가 여기 있네요. 매월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봤더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온라인 제휴몰이라고 아예 행사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고요. K2030 신용카드 여기 있죠? 기존 요금 할인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봤더니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1번은 나오지 않았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답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모션과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나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행복 체크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품 결제한 카드로 자동이체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사 내용 처음에 나와 있었죠. 두 번째, 나라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과 중복하여 프로모션 받을 수 있나요? 말씀하신 신용카드 경우에는 중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나라 카드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런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제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일, 여기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유의사항에 결제일 기준 다음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포인트는 신용카드인 경우 이 영업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결제일과는 관계없고요. 만약 혜택을 받고 있던 기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게 될 경우 내 센터로 변경 요청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우리 유의사항에서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기사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두 문제가 있어요. 대화 중에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 내용일치 문제를 변형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후속 조치 이야기로 보기가 따로 나와 있죠. 보기가 있는 거는 이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후순위 문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내용일치 태수부터 제의까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내 컴퓨터는 액티브 X와 안 맞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니 잘 됐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인증 절차 없어도 금융생활을 할 만큼 사회가 성숙해졌다는 의미지. 그런데 새로운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불투명해. 그뿐 아니라 금융사가 보유한 나의 정보를 내가 이용할 수도 있게 된 게 편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읽어볼까요? 웹사이트 이용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활성화된다. 자, 폐지된다라는 얘기는 우선 맞죠?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연결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이런 것들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법령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고요. 협의를 마친 10개는 상반기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 전부 다 예정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게다가 이 정도에서 예린이 얘기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개인적인 이런 사설 인증수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인증 절차 없이도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린이가 틀린 거 우리 알 수는 있겠고요. 나머지도 살펴보면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보민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선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평가에 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하고요. 계약성사는 확인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설 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선 자, 액티브X 얘기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액티브X와 안 맞는 프로그램인 태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락 보시면요. 양땡땡 정보통신 실작은 공공기관 등의 실명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는 있대요. 또한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제희의 이야기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앞부분만 읽어보다 하더라도 예린이가 잘못된 내용 이해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결 문제.
후속 조치로 이거를 했대요. 뱅크 사인, 바로 전자서명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가입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문서 등의 진위를 확인하는 인증 서비스이다. 은행권은 정부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인증기술을 허용하면서 뱅크사인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정부의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예요. 바로 은행들이 여러 가지 시범 사업,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거 법령부터 하고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능하고요. 새로운 인증제도가 들어왔으면 내부 약관도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겠죠. 블록체인 활성화에 따라 기존 금융거래와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을 통합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이 가상화폐 같은 걸 통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융거래와 가상화폐 이것들에 관한 내용은 여기서는 관계가 없고요. 뱅크사인 이용과 관련해 홍보 광고 제작하였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하는 것들은 활용 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도 엄청 긴 글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문제 두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의 내용 이해고요. 두 번째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긴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A부터 한번 볼까요?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가 2016년 취임을 했고요. 중점 과제가 5개는 되네. 작년에도 흑자. 작년에 무허가 축서 문제가 해결됐대요. 축산 경제에 대한 계획에는 환경의 가치가 담겨 있구나. 자,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땡땡 농업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이런 걸 이끌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라고 했으니 2017년에 1주년이라는 것은 2016년 취임을 했구나. 두 번째, 김 대표이사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축산물 판매 유통 확대 등의 1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2017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5번까지 나오고 안정화 등이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최소 5개 이상은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2016년 농업축산경제는 AI 발생, 청탁금지법 시행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했다. 자, 흑자 이야기가 몇 번에 있었죠? 자, 흑자 이야기가 여기 두 번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번 내용이고요. 5년 연속 단기 순이익 흑자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새롭게 추진한 이 운동은 축산업 전반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켰으며 농협사료 가격 인하를 통해서 사료비 절감, 특히 조사료 2배로 증산 운동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협의 역할 강화를 구체화했다는 평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2017년 농협축산경제는 우선 첫째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해결이 됐다면 올해 개선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3번의 문제는 바르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환경 문제에 해당되는 거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환경 문제가 어디 있나 봤더니요. 다음 거 구제형 AI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셋째에서는 냄새 없는 여기 부분이 바로 환경 친화적인 내용이 여기서 단어가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밑줄 쳐 있는 게 우리 여기까지 읽으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네요.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해결함으로써 어색하지 않습니다. 로써와 로서를 비교를 하면요. 로써라고 하는 건 수단이나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하는 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로서는 뭐뭐를 가지고 뭐뭐를 통해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면 로서라고 하는 건 학생으로서 어쩜 그럴 수 있니? 의사로서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자격이나 지위, 의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쓰여졌고요. 두 번째, 매뉴얼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외래어 표기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음에 해당하는 매뉴얼을 보시면요. 자, 이런 발음입니다. 매뉴얼이 되겠는데요. 요 A라고 이렇게 붙여있는 요거는요. 에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거 바르게 고친 거 한번 볼까요? 얘는 안 고쳐도 되는 거였고 얘가 바르게 고친 게 되겠죠. 자, 나머지도 그냥 요걸 볼게요. 냄새 저감과 냄새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냄새 저감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낮춰주는 거죠. 절감은 뭐 절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낮춘다라는 거는 고치기 전이 맞겠고요. 자, 이 사화리를 건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바로 생사를 건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활이 맞겠죠. 사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에 심부름꾼 뭐 이런 것들을 뭐 사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머지들은 괜히 고친 것들, 2번만 정확하게 고친 것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두 문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래 제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기업의 경영평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영평가 계획 수립입니다. 자, 첫 번째 봤더니요, 답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 이거 하나하나 앞에 거 먼저 차근차근 봐야 될 그런 내용이네요. 내부 평가 방향이 나왔고요. 평가 시행에서 시기,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언제 하느냐, 평가 자료 제출 실사, 그런 것들이 계량, 비계량 나눠 있고요. 평가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6월 성과에 대한 최종평가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 최종평가에 대한 내용, 바로 이 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비계량 지표는 12월, 계량 지표는 다음 연도 1, 2월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기억 괜찮겠고요. 계량지표 평가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실적 보고서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출할 거 여기 있죠. 계량지표는 별도의 평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실적 보고서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틀렸구나.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계량지표의 실사는 언제 시작이 되나요? 자, 실사 이야기는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평가 확인하고 결과 확정 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1, 2월 이후에 시행이 될 거예요. 실사반의 구성, 실사반 구성도 여기 있었죠? 이런 지프관리부서 직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예요. 확인해야 되는 평가 결과의 일부이다. 수정해야 할 오류 사항입니다. 총무인사실에 인사운영 합리화 및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사운영 만족도라는 계량지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지표이기 때문에 따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없고요. 상하반기 점수 평균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을 보면요. 평가 방법에 이러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대요.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평가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목표 달성도, 근데 목표가 없었죠. 실적 개선도 올해 처음 했던 겁니다. 산식평가, 목표의 부여가 없을 경우죠. 그래서 별도 산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건데요. 네, 별도 산식에 의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래요.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설문조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보고서 산식을 포함한다. 방금 읽었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겠고요. 실사 담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까 본 여기 지프관리부서 직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실사 일자가요. 12월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이거 풀었었습니다. 최종평가 이후에 결과 확정 전인데요. 최종평가 계량지표가 끝나는 건 다음 연도 1, 2월이기 때문에 12월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바로 리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될지 항목별로 나와 있을 경우엔 항목을 먼저 체크하고 보기에서 바로바로 찾아서 풀면은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워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가지고 푸시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